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움입니다. 사건은 그리움 때문에 발생했고 여자 주인공도 그리움으로 인해 사악한 계획을 펼쳐 7명을 연달아 숨지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법률 프로그램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 남자 주인공의 행동도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와 인터넷 친구 사이의 분류는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의문의 죽음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는데 모두 한 사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저주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청모 씨는 1958년생으로 아내와 같이 중국 저장성 융컹시에서 청년 사업가로 건축자재 사업체를 열심히 키워 중년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생활은 안정적이었고 돈 걱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20년간 이어진 결혼 생활에 따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릴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인터넷에서 애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의 어느 날 SNS로 의문의 친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잔윈이라는 33세 여성으로 최근에 이혼하고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융캉에서 장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둘은 왠지 말이 잘 통했는데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던 잔윈은 우울했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스토리는 청모 씨의 동정심과 보호 욕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온라인에서 종종 얘기하며 서로의 사진을 주고받았으며 SNS를 통해 영상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잔이는 백옥같이 하얀 피부에 호감형 외모를 가졌습니다. 막 50세가 된 청모 씨는 다시 사랑에 빠진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인터넷에서 애매모호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채팅을 시작한 지 몇 달 후 청모 씨는 항저우로 출장을 떠났는데 마침 잔인도 그 도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모 씨는 신이나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실물로 만나게 되자 사진보다도 훨씬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놀고 수다를 떨며 늦은 시간까지 식사하다 결국 함께 호텔로 가 관계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혼 20년 동안 가정에만 충실했던 그는 그날부터 2년 동안이나 불륜을 이어갔습니다. 청모 씨의 성격이 아주 소심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서인지 잔인에게 서로의 감정 때문에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잔인도 동의하여 두 사람은 2년 동안 비밀 연애를 하며 아주 달콤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그들의 평안을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2009년 초 잔인은 청모 씨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어 임신 사실을 밝혔습니다. 청모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잔인이 본인을 이혼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꾸민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잔인에게 빨리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 잔인은 상대방의 무관심한 태도에 상처를 입고 그와 크게 싸우게 됐습니다. 결국 잔인은 한 사립병원을 찾아 아이를 지웠으며 두 사람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잔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온화하지 않았고 수술 회복이 좋지 않다며 청모 씨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청모 씨도 본인이 상대방의 건강을 해친 거로 생각하게 되어 죄책감을 느끼곤 매번 돈을 흔쾌히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잔이는 점점 더 자주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청모 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의 아내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청모 씨는 아내가 알아차리기 전에 잔인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 8월 청모 씨는 내연녀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협의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청모 씨가 상대방에게 14만 5천 위안, 하나로 약 2,63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연락을 끊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기로 작성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청모 씨는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한 통의 전화에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역시나 잔인이었는데 아주 허약한 목소리로 수술 때문에 심하게 아프게 됐다고 하며 고통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 수입도 없다며 시한부 인생이니 청모 씨에게 조금만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치료비와 생활비로 6만 위안을 요구하며 와달라고 했지만 청모 씨는 고민 끝에 결국 그녀를 만나러 가지 않았고 또 추후 문제가 생길까봐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说吧。你给我6万块钱以后哈，从走那个事情了结。5万块钱是交那个抵押贷款的，1万块钱就是给我小孩
交学费的，从此这事情我不再追究你。行行，然后呢？你过来看一下吧，累得不得了，汗水的坐在这里，汗水一直流一直流。 하지만 돈 문제에 있어선 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죄책감 때문인지 6만 위안을 주었습니다. 바람핀 사실만 들키지 않으면 괜찮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로부터 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3개월 후 청모 씨는 잔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모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화하여 소식을 전한 사람은 차이 샤오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잔인이 생전에 이모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이 샤오룽은 잔인이 세상을 떠날 때 계속 청모 씨의 이름을 부르며 청모 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달라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청모 씨는 마음이 약해져 고민 끝에 잔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차이 샤오룽은 바로 그를 말리며 잔인의 가족이 청모 씨를 찾아가 따지려고 준비 중이라며 청모 씨가 장례식장에 나타나면 큰 비난을 받게 될 테니 참으라고 말렸습니다. 청모 씨는 그제야 현실을 알았습니다. 6년간의 불륜이 잔인에게는 꽤 문제가 되었나 봅니다. 그는 차이 샤오롱에게 중간에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차이 샤오롱은 열정적으로 그를 돕기 시작했고 며칠 뒤 그녀는 청모 씨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모든 일을 전부 처리했다고 하며 잔 씨 가족에게 18만 위엔, 하나로 약 3,270만 원을 주면 더 이상 그를 찾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청모 씨는 그녀와 만난 적도 없는데 그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 아주 고맙게 생각하며 바로 그녀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청모 씨는 이제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잔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잔신은 잔인의 셋째 남동생이라고 하며 그가 전화한 목적은 또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8만 위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며 30만 위안을 요구했습니다. 我为了我姐的事情还欠了17万的债，你说我咋哥哥嘛，咋活下去？我活是肯定要活下去的，是不是？ 알고 보니 잔인네 가족은 5남매였습니다. 그중 잔인이 가장 잘 나갔었는데 그녀가 이미 세상을 떴으므로 그들 가족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잔 씨는 잔인이 아플 때 마지막으로 청모 씨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청모 씨가 무정하게 그녀를 거절했다고 하며 잔인을 아주 슬프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큰형 잔레도 매일 여동생을 돌보느라 아내와도 갈등이 생겼는데 결국 아내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집안의 여러 변화로 인해 홧김에 아내를 숨지게 만들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려면 돈이 필요하고 또 큰형 부부가 남긴 아이들도 키우는데도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본인이 가족의 유일한 남자여서 모든 게 그에게 달리게 됐습니다. 청모 씨는 상대방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게 됐으며 잔인의 죽음이 그녀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큰 타격을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12만 위안, 하나로 약 2,557만 원이 되는 돈을 송금했습니다. 돈을 이체한 후 청모 씨는 마침내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며칠 만에 잔신이 다시 그에게 전화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 속 잔신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자신이 실수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둘째 누나 잔윈과 큰형 부부가 세상을 떠나 그는 모든 집안일을 책임지고 해야 하여 자주 싸우던 게 사건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잔씨는 진심으로 얘기하며 울며 장인과 장모에게 보상금을 좀 주고 경찰서로 가 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 형편이 너무나 나쁘고 또 두 여동생이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형과 둘째 누나의 자녀도 있는데 본인의 처지에 안쓰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잔씨는 또한 잔인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들 부부는 절대 다투지 않았을 거라고 거듭 강조하며 다툼이 없었다면 본인이 실수로 아내를 해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전부 다 청모 씨의 잘못 같았습니다. 양심이 찔린 청모 씨는 또다시 상대방에게 30만 위안을 송금했습니다. 곧 청모 씨는 잔신이 경찰서로 가 자수하여 감옥에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청모 씨는 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는데 이번에 통화한 사람은 잔인의 넷째 여동생 잔페이였습니다. 그는 청모 씨에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잔신이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청모 씨는 충격에 차이 샤오롱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녀도 조카 잔신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잔페이는 전화해서 울면서 그 당시 가족의 상황을 알리며 잔인이 아직 살아있다면 잔신 부부가 다투지 않았을 거라며 추후 형사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불행은 결국 청모 씨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학교에 다니는 학생일 뿐인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청모 씨는 양심에 걸려 또 상대방에게 30만 위안을 송금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잔씨 가족 중 5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청모 씨는 이미 거의 100만 위안, 하나로 약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그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계속 아내 몰래 배상하기에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차이 샤오룽은 청모 씨의 상황을 알게 되자 안쓰러웠던지 청모 씨를 도와 잔인의 의료 기록을 훔쳐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료 기록만 없애기만 하면 잔씨 가족은 더 이상 청모 씨를 협박할 수 없고 돈도 요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청모 씨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차이 샤오롱의 소식을 기다리던 중 또 나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차이 샤오롱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의료 기록을 훔치려고 잔씨의 집으로 갔다가 공교롭게도 잔페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잔페이의 손에 있던 의료 기록을 뺏고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로 숨지게 됐고 그 차량은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청모 씨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불륜녀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한 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해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청모 씨는 계속 어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됐으며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차이 샤오롱은 그를 위해 참변을 당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여 그는 또 30만 위안을 보상금으로 그녀의 가족에게 지불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6명이 잇따라 이상하게 목숨을 잃게 되었고 청모 씨도 110만 5천 위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으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청모 씨는 눈을 감기만 하면 6명의 억울한 유령이 그를 찾아오는 것 같아 매일 별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고민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어 정신 상태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청모 씨의 아내는 곧 남편의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물어봐도 청모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아내는 할 수 없이 남편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했으며 그의 아내는 청모 씨를 비난하지 않고 그의 정신 상태를 걱정하며 그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많은 사람이 참변을 당한 게 남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하며 이미 준 돈은 그냥 없는 걸로 치고 사람의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과거를 잊고 다시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로부터 청모 씨는 마음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새 출발을 기대하고 있을 때 청모 씨는 또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잔인의 막내 여동생 잔첸이었습니다. 잔첸은 넷째 언니 잔페이가 본인이 차이 샤오롱을 해친 거로 생각하게 되어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청모 씨는 7명의 사람이 숨진 원인이 되었습니다. 잔첸은 전화로 울면서 30만 위안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청모 씨는 더 이상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어 바로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잔페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건 아주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잔씨 가문이 불과 몇 달 만에 연달아 숨지게 되었습니다. 5남매 중 4명이 세상을 떠났고 또 그들의 다른 2명의 가족과 숙모까지 세상을 떠났다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부부는 할 수 없이 경찰서로 가 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경찰은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사실 잔이는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문실에서 경찰의 신문을 받는 잔이는 분노로 인해 잠시 정신을 잃어 저지른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청모 씨에 대한 감정이 진짜라며 처음부터 그에게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회복이 안 돼 여러 차례 입원한 것도 사실이라며 2012년에도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혼자 외롭게 병실 침대에서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게 전부 청모 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본인이 고통을 참고 있을 때 아내와 오손도손 잘 지내고 있는 청모 씨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그냥 청모 씨가 병문안만 와주길 바랐지만 냉정하게 거절한 그에게 상처를 입어 복수하기로 위해 이모로 위장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녀의 목적은
청모 씨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밖의 청모 씨는 정말 그녀를 믿고 거액의 돈을 주었습니다. 이로부터 잔이는 돈을 쉽게 뜯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여러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 역을 할 때 그녀는 특별히 발음 연습을 하여 목소리를 바꾸고 코를 꼬집어 남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번 능숙히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청모 씨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계산하며 2번만 사기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사기 수법은 어처구니 없었지만 청모 씨가 이미 그 사기의 중요한 사람이 되어 그가 사기 수단을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청모 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作业接到你了，要不再让我对你的，我已经很恨你了，我知道你恨不起来了，来，绝对恨不起来。你不仅不要这么大雨。来，我真的对不起你，我不应该骗你，但是我有苦衷，我跟你说。我他妈怎么骗你？那时候我没有，我也向你要那赔赔钱，对不对？别你这样在医院里打掉，这打起电话你不接了，你按照我在医院躺着打掉这，然后我就到床上睡觉，我就发火了，我才想出这么多谎言来骗你。为什么要这样对我呢？ 2013년 12월 20일 잔이는 경찰에게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23일에 정식으로 체포되어 같은 해 6월에 영광시 검찰원은 잔인에게 금품갈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 전체를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해프닝 같았습니다. 청모 씨는 바보일까요? 그는 많은 돈을 번 사업가입니다. 그럼 청모 씨는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막대한 자산을 연속으로 사기당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위장했는데 그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심지어 상대방과 대면하지도 않은 채 돈을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사건을 정리해보자면 청모 씨의 약점은 죄책감과 아내에게 들킬 두려움이었습니다. 잔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녀는 강제로 유산하게 됐고 버림을 받았으며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그녀를 분노하게 만들어 복수를 시작했으며 사건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잔인의 사기가 청모 씨에게 채팅을 걸 때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두 사람이 헤어졌을 때 시작된 걸로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